아주 초창기에 협착증 시리즈를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후로도 몇 번 협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백년어리 진단편에 협착에 대한 챕터 하나가 아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회의가 있어서 잠깐 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분을 뵀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는 본인의 MRI를 좀 제가 자세히 보고 그 상황을 전화로 좀 알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그건 진료도 아니고 그렇게 해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그 대신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유튜브 동영상이나 아니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아니 나는 디스크가 아니고 협착이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협착도 똑같이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뜰뜰한 표정을 지으시고는 이제 헤어졌는데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제 환자분 중에 협착증 환자분이신데 다른 동영상을 보고 나쁜 운동을 해가지고 증상이 더 심해져서 오신 분을 뵙고는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그런 환자분을 만나고는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이제 제 유튜브 동영상 협착증 시리즈입니다. 아주 초창기에 협착증 시리즈를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후로도 몇 번 협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백년어리 진단편에 협착에 대한 챕터 하나가 아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협착증에 대한 그 깊고도 깊은 그 세 가지 중요한 오해들을 좀 해소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협착증의 오해를 풀기 전에 협착증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협착증, 척추관이 좁아져 있다는 그런 수술 소견을 발표한 논문은 1900년대 초반부터 있었나 아마 그랬는데요. 이걸 척추관 협착이라는 개념으로 완성시킨 분은 1954년에 논문이 나오고 나서부터 쭉 이렇게 흘러오다가 1980년도에 척추관 협착증, 스파이널 커넬 스테노시스,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라는 말을 처음 써서 논문에 내신 분이 행크 벌비스트라는 네덜란드 신경외과, 신경과, 이 정신과까지 진료하셨던 분입니다. 벌비스트 박사죠. 벌비스트 박사. 이분이 척추관 협착증을 정리하면서 그 정리를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척추 속에 특별한 병, 감염이나 혈관종이나 혈관기형이나 그 다음에 종양 같은 게 없이 아무런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척추관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좁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척추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리뼈, 요추를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이걸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척추뼈가 있고 그 뒤에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을 이 척추뼈의 척추관, 스파이널 커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옆으로 보는 이런 모양에서 아래 위로 뼈가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쌓이게 되면 그 구멍들이 모여서 긴 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관이 두개골 아래부터 시작해서 목뼈를 지나가지고 흉추를 지나서 요추까지, 그 다음 천추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이 관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 시커멓게 보이는 게 척수입니다. 척수. 신경 덩어리죠. 신경 다발이죠. 그 신경 다발 척수가 보통 요추 1, 2번 사이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밑에는 신경 다발에서 나온 신경 뿌리들이 쭉 양쪽으로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 안에는 척수도 있고 척수액, 흰색은 척수액, 뇌척수액입니다. 뇌척수액도 있고 그 속에 신경 뿌리도 있고 한데 척추관 협착이 주로 허리에 오는 거는 4번, 5번이나 5번, 6번에 주로 오게 되고 여기서 척추관 협착이 오면 그 좁아지는 부분 속에는 신경 뿌리들하고 그 다음에 뇌척수액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이 관이 좁아지는 걸 척추관이 좁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척추관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또 그런 현상이 있는 사람들은
간헐적 파행이라는 증상이 나오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그분의 그 포인트였습니다. 간헐적 파행이란 뭐냐? 간헐적 파행에 대해서는 진단편 180쪽에 잘 나오는데요. 간헐적이란 주기적으로 반복됨, 파행이란 절뚝거리면서 걷기 힘든 상태를 뜻하므로 간헐적 파행이란 걸음을 걷다 보면 더는 걷기 힘든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면 앉아 있을 때도 아프고 앉았다 일어서면 더 아프고 하다가 서서 걷기 시작하면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척추관이 좁아져서 있는 분들의 특성은 앉거나 누워 있을 때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일어서서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걷기 시작할 때도 걷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거나 서 있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면 그때부터 양쪽 다리로 방사통도 내려가고 허리 아픈 경우도 있고 다리에 근육이 힘이 좀 떨어지게 느끼기도 하고 다리에서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발바닥에 자갈 밟는 듯한 느낌도 들고 발바닥에 발바닥에 빈대떡 하나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는, 물론 뭐 네덜란드에 빈대떡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덜란드는 아마 팬케이크겠죠. 팬케이크 발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이제 기술하면서 그 두 가지죠. 관이 좁아진다. 앉아 있을 때는 무증상, 서거나 걷기 시작할 때도 무증상에다가 걷는 게 지속이 되면 증상이 심해져서 더 이상 못 걷게 되고 잠시 쉬어야 되고 쉬어서 또 편안해지면 좀 더 걸을 수 있고 하는 이런 현상을 간헐적 파행, intermittent claudication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개념을 발표를 하면서 이분이 척추관 협착증, spinal canal stenosis란 말을 처음 쓰게 됩니다. 1980년도 논문에 발표가 돼요. 그분이 발표하셨던 여러 가지 협착증에 대한 내용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착에 관해서 흔히 갖게 되는 오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요, 이 협착이라는 것은 그냥 좁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좁아졌다는 걸 협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걸 협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척추뼈하고 뼈 사이가 좁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디스크가 찌그러져서 디스크가 퇴행이 돼서 척추뼈하고 뼈가 원래는 이만큼 높이 이렇게 속에 디스크를 품고 이런 높이로 있다가 디스크가 찌그러들고 디스크가 퇴행이 되면서 이렇게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척추뼈하고 뼈 사이가 이렇게 가까이 가는 이런 상황, 요게 좁아지는 것도 협착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협착이라고 하면 척추관이 좁아져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볼비스트가 처음에 1980년도에 내가 스파이널 커넬 스테노시스라는 말을 썼다. 왜 썼냐? 왜냐하면 우리가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공기, 가스가 지나가는 어떤 관이 좁아졌을 때 우리가 스테노시스라는 말을 쓰지 않냐. 그러니까 척수액이 지나가는 것, 척추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스테노시스라는 말을 쓰자. 이런 말을 논문에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테노시스라는 말, 번역하면 협착인데요. 협착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그냥 좁아져 있는 것만을 보고 협착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관, 물이 흐르거나 공기가 흐르거나 액체가 흐르거나 기체가 흘러가는 어떤 관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그 부분을 협착이라고 불러야만 스파이널 스테노시스의 스테노시스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오해, 척추뼈하고 뼈가 좁아져서 이걸 협착이라고 부르고 협착증이라고 진단받았다는 분들은 다 정확하지 않은 진단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관이 좁아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 이 척추관이 좁아져서 간헐적 파행이라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척추관을 강제로 넓혀야만 간헐적 파행이 없어질 거라는 것이 오해입니다. 왜 그것이 오해인가 하면요.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은 노화의 당연한 현상입니다. 60대 사람들의 10명 중에 8명이
척추관이 중등도 이상 좁아져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을 경도, 가벼운 척추관 협착, 보통 중간 정도의 척추관 협착, 심한 척추관 협착, 3분의 1 이하 원래 관 크기의 관 넓이의 3분의 1 이하만 살짝 좁아져 있는 경우를 경도, 3분의 2 이하로 좁아져 있는 경우를 중정도, 3분의 2보다 더 많이 좁아져 있는 경우를 고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할 때 60대 아저씨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60대 저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아직 59세입니다만 60대 아저씨들의 10명 중에 8명은 다 좁아져 있어요. 70대 아저씨들의 100명 중에 83명이 다 좁아져 있습니다. 80대 아저씨 혹은 할아버지들의 100명 중에 93명이 다 좁아져 있습니다. 얼굴에 주름 생기고 근육이 빠지고 관절을 이렇게 손마디가 굵어지고 하는 이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척추관이 노화에 의해서 좁아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도의 척추관 협착증, 원래 구멍 크기에 비해서 3분의 2 이상이 팍 쭈그러들어 있는 이런 척추관 협착증을 가진 척추관 협착증이 아니죠.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분들 중에 간헐적 파행이라는 그런 문제로 고생하는 분은 몇 명이냐? 100명 중에 17.5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2명 정도는 관이 이렇게 많이 좁아져 있어도 전혀 아프지 않고 평생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또 제 백년의리 진단편에 나오는 서울대 명예교수님 보시면요. 80대 명예교수님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해화동부터 남산까지 하루에 2시간씩 걸어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추석 이후에 이제 간헐적 파행이 생기셨고 제 진료를 오셨고 그러고는 이제 척추위생 하시면서 한 달 반 만에 좋아지셨어요. 자신감이 충만해지셔가지고 주말 농장을 하시면서 텃밭에 가셔서 계속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하신 다음에 아주 심한 간헐적 파행을 겪으시고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면서 좋아지십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80대 중반인가 그러셨는데 80대 중반까지 척추관이 이렇게 넓다가 갑자기 어느 해 추석을 지나면서 이렇게 좁아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계속 좁아져 있는, 아마 60대부터 좁아져 있으셨을 겁니다. 좁아져서 20년, 30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시다가 추석 때 뭔가 허리 안 좋은 일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증상이 나타났고 또 텃밭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허리 안 좋은 자세를 하면서 또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그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뭐겠습니까? 이게 좁아져 있는 것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겠습니까? 좁아져 있는 거는 20년 동안 계속 좁아져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죠. 좁아져 있는 척추관에 뭔가 새로운 나쁜 행동을 최근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쁜 행동 때문에 손상을 받는 부분은 뭐냐? 그건 바로 디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착이 있건 없건 간에 새로운 통증이 생기는 것, 새로운 어떤 방사통, 새로운 허리 통증, 새로운 감각신경 증상, 새로운 운동신경 증상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새로운 디스크 손상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손상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협착이 되어 있는 그 관을 넓히는 게 지금의 이 통증을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아프지 않던 분들이 아프고 간헐적 파행으로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디스크에 새로운 손상이 왔기 때문이고요. 협착이 되어 있어서 관이 좁아져 있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안 아프던 사람을 아프게 하는 역할은 아니고 그 통증이 앉아있을 때는 안 아프고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 점점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그 현상, 통증이 심해지는 그 현상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그런 현상이 생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걷는 동안에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것도 척추관의 협착만 때문이냐 아니면 디스크의 퇴행 때문이냐도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걷는 동안에 점점 더 아프게 되는 것은 척추관 협착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 아프던 내가 아파서 고생하게 된 이 현상은 디스크의 새로운 손상 때문이기 때문에 디스크의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평소 생활에는 척추위생, 운동을 할 때는 산마라 사마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해,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것은 이 관을 넓혀야만 내가 안 아프게 될 거다. 그건 틀린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오해. 세 번째 오해는 디스크 손상에 대해서는 정성은 네가 맞는 것 같아. 정성은 네가 하는 말대로 요추를 신전해서 요추 전만을 유지하고 척추 위생을 잘 지키는 게 좋은 게 알겠는데,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허리를 구부리면 더 편해하니까 허리를 많이 구부리도록 시켜야 돼 하는 이런 오해. 바로 이 오해 때문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시작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심각한 오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관 협착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척추관 협착이 있는 분이 새로운 디스크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간헐적 파행이라는 그런 형태로 고생을 하게 되는 거라, 결국은 디스크를 잘 아물게 하는 게 중요한데, 디스크를 잘 아물게 하려면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것, 척추 위생을 잘 지키는 것, 운동할 때는 산마라 사마라를 잘 지키는 것이지, 허리를 조금 구부리는 게 간헐적 파행을 좀 낫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마구 구부리게 하면 그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나락으로 환자분을 빠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손주들이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그냥 게임만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허리를 조금 구부리면 편안해지긴 하나 그건 당장 사탕 발림 같은 그런 자세고요. 결국은 허리를 뒤로 젖히고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고 척추 위생을 잘 지키고 산마라 사마라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디스크가 찌그러들어서 척추뼈하고 뼈 사이가 가까워져 있는, 척추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것을 협착이라고 진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간헐적 파행이라는 이 고통이 척추관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 고통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이 관을 넓혀야만 이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것은 내가 이 겪는 고통이 서서 걷는 동안에 점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불러일으키긴 합니다만은 이 통증 자체를 일으킨 것은 새로운 디스크 손상 때문입니다. 새롭게 생긴 여러분들의 디스크 손상, 여러분들의 퇴행된 디스크 손상을 잘 치유하는 것이 통증을 없애는 지름길입니다. 관을 넓히는 것 자체가 통증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를 약간 구부리면 편안해지고 앉아있으면 편안해지기 때문에 허리를 많이 구부려야 된다는, 그건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디스크에 새로운 상처가 생겨서 아프신 거기 때문에 새롭게 생긴 상처를 잘 아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렇게 하려면 척추 위생을 잘 지키고 산마라 사마라 원칙을 잘 지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분도 물론 MRI 보면 분명히 척추관 협착이 있겠지요. MRI 상으로는 연세가 70이 넘어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도 결국은 새로운 디스크 손상, 어쩌면 매일같이 나쁜 운동을 해서 디스크 손상을 계속 하고 계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 위생과 산마라 사마라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댓글이나 아니면 길 가다 이렇게 만나 뵙는 분들 보면 참 그 심한 통증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계신 그 통증이 잘 낫지 않아서 캄캄한 암흑 같은 동굴을 지나는 것 같은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요,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유튜브 동영상만 보고 좋아지는 분들은 심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동영상만 보고 좋아지시면 아주 좋은데, 캄캄한 암흑의 동굴을 걷고 계시는 분들은요,
꼭 집 근처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백년을이 진단편, 치료편 2권을요. 찬찬히 마치 여러분들 옛날에 그 중간고사 시험 대비 공부하듯이 찬찬히 2번만 읽어보십시오. 도서관에 가셔서. 한 번 읽어서는 잘 모르십니다. 2번 읽고 나시면요. 여러분들의 지금 통증 상황,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이 아픔 통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가 그 캄캄하던 동굴에 이 횃불이 밝혀진 것처럼 아시게 됩니다. 근데 책을 보실 때 기말고사 공부하듯이 책을 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중간고사 공부하듯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때 이미 시험을 못 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말고사 공부는 좀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새로운 마음으로 첫 중간고사를 치는 것처럼 중간고사 시험 대비하듯이 찬찬히 도서관에 열람실에 앉으셔가지고 열심히 한번 2번만 읽어보시면 명쾌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